지난주 수요일 비트코인이 채널 중단부를 터치한 뒤로 조정에 대한 대비를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었고, 결국 수직으로 하락하는 형태의 조정이 나오면서 알트코인들은 고점 대비 크게는 50%까지 하락하는 큰 범위의 조정이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주말간 이 채널 하단부를 리테스트한 뒤에 다시 하락을 하면서 아직은 추세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조정이 끝나가고 있다는 걸 예측할 수 있는 이유와 앞으로의 대응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트코인이 상승 추세를 위해 돌파해야 하는 라인과 지켜줘야 되는 라인, 강한 반등이 예상되는 알트코인 7개, 그리고 알트코인들의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까지 알아볼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비트코인이 10만 불 아래로 내려오면서 최대 낙폭으로 하락한 뒤 강한 반등을 보여줬지만 이 채널 하단부에 막히면서 다시 내려와 버렸고, 알트코인들 역시 재차 하락하며 주말간 좋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점은 저점을 낮추지 않고 현재 반등 중에 있다는 것이고, 알트코인들 역시 직전 저점을 깨지 않고 대부분 저점을 지지하거나 저점을 높이는 형태의 반등을 보이다가 반등 중에 있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비트코인이 이대로 반등해서 직전 고점 부근인 99K 돌파 후 이 채널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는 101K를 돌파할 경우 조정이 완전히 마무리되고 다시 추세 전환이 확실해졌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직전 저점인 93.8K를 재차 이탈 시에는 1차 리스크 관리 필요하고, 90K 마저 이탈하는 경우에는 다시 한번 조정으로 이어지는 것을 예상하고 보유 중인 종목 모두 리스크 관리하셔야겠습니다. 11월부터 시작된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하락으로 인해 알트코인들의 랠리가 펼쳐졌었고, 다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재차 반등하면서 알트코인들의 조정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고점을 낮추면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추세 라인까지 이탈해서 하락하게 된다면 다시 알트코인들은 강하게 반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알트코인 보겠습니다. 먼저 리플은 지속적으로 저점을 크게 낮추지 않고 의도적으로 방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세력이 저점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가 보이는 종목입니다. 382 구간까지 한 번도 터치를 하지 않고 빠르게 말아 올려 버리면서 개미들에게 매수 기회를 주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이고요. 주말 전 영상에서 236 구간에서 매수 후 짧게 반등 시 매도하는 전략을 말씀드렸었고, 급락으로 인해 236 구간보다 더 하단부로 빠르게 이동했지만 말씀드린 손절가에서 짧게 손절 후 재차 반등하면서 236 구간 돌파 시 매수했다면 0.7% 손절 후 3.7%가량의 이익을 보면서 짧은 손실분을 모두 메꾸고 3%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현재부터는 3,380원 아래에서 매집 후 3,450원에 매도하는 전략이 가능하겠습니다. 3,275원 이탈 시에는 손절 필요하겠고요. 22평선 아래에서 매집 후 직전 고점 부근에서 매도하고 반등이 시작된 1시간봉 양봉의 저점 이탈 시 손절하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타쿠미 팀에서 공유드리는 지표를 보시면 이 지표 하단부로 이탈했을 때 매도했다면 계단식으로 빠지는 이번 하락을 모두 피할 수 있었고, 반등 후에도 이 지표상에 막히면서 재차 하락을 했기 때문에 쉽게 리스크 관리가 가능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과 이 지표를 통한 매매 방법 공유는 하단 더보기란 참고하셔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지코인은 520원 이탈 시 리스크 관리 말씀드렸었고 이후 빠르게 급락으로 이어졌습니다. 매수가에 도착 후 반등이 나와줬지만 아쉽게 목표가까진 터치하지 못한 채로 급락이 나오면서 손절가 터치를 먼저 해준 상황입니다. 하지만 공유드린 손절가에서 손절 후 재차 매수가까지 올라왔을 때 매수하셨다면 1.9%로 짧게 손절을 마무리 후 다시 6.4%가량의 이익을 얻으면서 익절로 매매를 마무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영상에서 공유드렸던 0.5 구간 도달 시 매수를 하셨다면 이번 반등으로 20% 이상의 수익도 가져가실 수 있었습니다. 영상에서는 제작 당시 상황만 놓고 한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리지만 실시간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직 저희 무료 정보방 입장 안 하신 분들은 무료 정보만으로도 양질의 타점 계속해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같이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도지코인은 재차 382 구간의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382 구간 467원을 손절가로 잡고 485원 아래에서는 매수를 받아볼만 하겠네요. 목표가는 515원으로 잡겠습니다. 반등 양봉의 시작점 부근과 382 부근을 손절가로 잡고 직전 고점 부근을 목표가로 잡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영상에서 짧은 타점만 공유 드리는 것은 실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저희 채널 들어오시면 10% 20%가 아닌 100% 200%의 수익을 지속적으로 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수익 내역 보시고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지코인도 저희 타쿠미 팀 지표상에서 하단부 이탈 시 매도를 했다면 15%의 하락과 28% 하락을 모두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크레딧코인. 크레딧코인은 현재 수렴을 그리고 있고 이 수렴을 상방 이탈 시 짧게는 2,300원까지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직전 고점 돌파와 이 수렴 돌파가 동시에 진행되는 2,080원을 돌파한 채로 봉 마감을 한다면 매수에 들어가서 목표가 2,300원에 매도하고 나오는 전략을 세워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재차 채널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경우 1,960원을 다시 내려와서 이탈하는 경우는 속임수 무빙이라 판단하고 손절 필요하겠습니다. 크레딧코인은 큰 상승 후에 바닥을 다지면서 차트를 돌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수렴 후 상방 돌파가 이루어진다면 직전 고점까지만 해도 큰 상승 범위가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는 손익비가 좋은 매수 타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크레딧코인 또한 상승 파동이 나왔을 때 이 지표 위에서 매수하고 이 지표 아래로 이탈 시 매도했다면 111%의 수익은 쉽게 가져갈 수 있었고 이탈 후 나오는 반등에도 다시 지표 위로 올라서지 않았기 때문에 실수로 매수해서 40% 이상의 하락을 경험하는 일 또한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어드벤처 골드. 어드벤처 골드는 상승 파동을 한 차례 보여준 뒤에 다시 눌리면서 22평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지지 라인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이탈해서 저항을 받는 모습이네요. 이 경우 그 밑에 지지 라인과 62평선이 만나는 부분인 2,100원에서 1차 매수, 1,945원에서 2차 매수를 받아본 뒤에 저항 구간인 2,570원에 매도하는 전략을 세워볼 수 있겠습니다. 1,815원을 이탈 마감 시에는 손절 필요하겠고요. 업비트 차트가 짧은 관계로 바이낸스 차트를 함께 보면 주봉상에서 큰 컵앤핸들을 그리고 있고 이 구간만 돌파한다면 큰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당장은 위아래로 계속 혼란스러운 무빙이 나오겠지만 진정한 알트장이 왔을 때 좋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어드벤처 골드 역시 저희 타쿠미 팀 지표상에서 선 위로 올라왔을 때 매수하고 선 아래로 이탈 시 매도했다면 60%의 수익은 쉽게 얻고 23%의 하락 조정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지표를 통한 매매 방법 공유는 하단 더보기란 참고하셔서 타쿠미 가족 채널 문의 주시면 친절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솔라나. 솔라나는 장기간 만들었던 추세선 상방 돌파 후에 리테스트하는 자리에서 매수한다면 좋은 타점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린 뒤로 해외 차트 기준으로는 정확히 리테스트 후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국내 차트의 경우 김치 프리미엄 현상으로 인해 이 구간까지 도달을 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거래소만 사용하시는 분들은 꼭 해외 거래소 2곳 정도는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방법을 모르시더라도 저희 타쿠미 팀 채널 문의 주시면 증정금 받고 캐시백 받고 수수료 할인까지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솔라나는 업비트 차트 기준 28만 5천원 아래로 매집을 마무리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목표가는 31만원으로 잡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7만 5천원을 재이탈 마감 시에는 손절 필요하겠고요. 솔라나 역시 타쿠미 팀 지표상에서 하방 이탈 후 반등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 지표선에 막히면서 하락을 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지표만 있다면 코리니 분들도 하락 추세에서 쉽게 매수했다가 손실을 보는 일을 피할 수 있겠죠. 다음은 레이어 제로. 레이어 제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추세선을 리테스트하는 자리는 손익비가 굉장히 좋은 매수 타점인데 국내의 경우 김치 프리미엄 현상으로 인해 구간까지 내려오지 않고 위에서 마무리된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더 높은 단가에 매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규 진입 시마다 해외 거래소 대비 손해를 보게 됩니다. 사용법을 모르셔도 저희 타쿠미 팀 가족분들에게는 모두 친절히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의 주시면 가입과 이용 방법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제로는 8,260원 아래에서 매수를 마무리하시고 다음 저항 구간인 8,700원 부근에서 매도하는 전략을 세워볼 수 있겠습니다. 8,000원 이탈 마감 시에는 손절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레이어 제로 역시 지표만 참고해서 매매하셨다면 이번 조정에서 쉽게 손실을 피할 수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무브먼트. 무브는 바닥을 다지고 한 번의 상승 파동을 보여준 뒤에 재차 눌린 모습입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1시간 봉상 22평선의 저항을 받으면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무브먼트의 경우 22평선을 돌파해서 캔들이 안착하는 걸 보고 진입을 한다면 좋은 매수 타점이 될 수 있겠고요. 아직까지는 이평선과 이격이 있고 돌파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섣부른 매수보다는 차분히 지켜보시다가 22평선 돌파 후에 이평선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매수 들어가시면 괜찮은 타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1315원과 1400원으로 잡을 수 있겠고요. 직전 저점 1100원 이탈 시에는 리스크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브먼트 역시 동일합니다. 신규 상장 주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표만 가지고 있다면 적절한 매수 매도를 통해서 손실은 없고 하락은 피할 수 있다는 걸 이젠 아셨다면 하단 더보기란 참고하셔서 저희 타쿠미 가족 채널로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